안녕하세요. 라떼그 시절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자 새해를 준비하는 설렘이 함께 있는 달입니다. 그 시절 1970년대와 1980년대의 12월에도 대한민국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느끼게 했던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도시의 변화, 산업의 성장, 스포츠의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숙을 만들어낸 12월의 기쁜 뉴스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그 시절의 12월로 함께 떠나볼까요? 1장 1970년 12월 9일 동대문 종합상가 개장. 1970년 12월 서울 동대문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형 건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동대문 종합상가 개장이죠. 당시 시민들에게 상가란 대부분 노점, 재래시장, 소규모 점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수백 개 점포가 실내에 모여있는 건물은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동대문 종합상가는 단순히 크기만 컸던 게 아닙니다. 난방이 되어 겨울에도 따뜻했고, 계단 통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의류, 잡화, 전자기기까지 모든 상품을 한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동대문 종합상가를 서울 상권의 새로운 중심, 한국형 종합쇼핑센터의 등장이라고 소개했을 정도죠. 이 개장을 기점으로 동대문 상권은 패션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오늘날 동대문 패션타운의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대문의 명소로 종합상가와 함께했던 동대문 운동장에 대해 잠시 이야기 들려봅니다. 1959년 문을 연 서울 동대문 야구장은 60년대, 70년대 한국 아마추어 야구의 주무대였습니다. 그러나 프로야구 출범으로 화려한 날은 가고 간간히 개최되는 고교야구 대회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가 우리 야구사에 살아있는 역사였던 동대문 야구장이 2007년 11월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동대문의 명소를 이어받아 동대문 DDP가 문을 열며 새로운 문화, 패션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2장 1970년 12월 2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준공. 12월의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지금의 광화문 풍경을 만든 정부종합청사 준공입니다. 1970년 이전까지는 각 부처가 종로나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행정 업무도 불편했고 협업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가 완공되면서 대한민국 중앙행정이 한 건물 아래 모였고 대한민국의 행정체계는 현대적 모델로 재정비됩니다. 당시 신문에서는 근대 국가의 상징이 세종로에 들어섰다. 국가 행정의 심장이 자리 잡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광화문 세종로 일대를 행정문화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도시 재편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광화문 광장 정부청사 세종문화회관의 라인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셈이죠. 지금은 세종로가 아닌 세종시 정부종합청사가 나라의 행정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3장 1970년 12월 30일 호남 고속도로 대전 전주 개통. 1970년 12월 마지막 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큰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호남 고속도로의 첫 구간인 대전 전주 구간 개통입니다. 당시 호남 지역은 산업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현실이었고 서울과의 이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전에서 전주까지 가려면 버스로 꼬불꼬불 산길을 34시간씩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동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고 농산물 특산물 유통이 활발해지고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며 지역 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전주, 익산, 완주 같은 도시는 고속도로 효과를 크게 본 도시로 꼽힙니다. 이후 고속도로는 광주 목포까지 연장되며 호남 지역 전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하나가 지역의 미래를 바꾼 대표적인 사례였죠. 4장 1980년 12월 컬러 TV 방송 전면 허용. 1980년 12월 대한민국의 거실은 말 그대로 색깔로 물듭니다.
바로 컬러 TV 방송 전면 허용이었죠. 컬러 TV 자체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수입되었지만 정부 정책상 전면 허용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 12월 드디어 컬러 방송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립니다. 그날의 뉴스 화면은 지금 보면 소박한 영상이지만 그 당시 가족들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TV에서 빨간색을 볼 수 있다니, 배우들이 실제처럼 느껴진다, 드라마가 영화 같다. 컬러 TV의 보급은 단순히 시청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1. 가족 문화의 변화. 온 가족이 거실에서 모여 드라마쇼 프로그램을 보는 문화가 정착. 2. 한국 방송의 발전 가속. 컬러 예능, 컬러 뉴스, 컬러 스포츠 생중계 등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발전. 3. 가전 산업 성장. 컬러 TV 생산이 내수 수출 모두에서 폭등하며 대한민국 전자산업 성장에 결정적 기여. 컬러 TV는 대한민국의 감성 소비 시대를 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5장 1983년 프로축구 첫 우승팀 탄생 기념식. 대한민국은 새로운 스포츠 시대를 맞이하며 즐거운 소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한국 프로축구 K리그의 첫 우승팀 탄생입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할렐루야 FC. 당시 시즌은 4월 개막해 12월 말까지 진행되었으며 5개 구단이 전국 9개 도시를 순회하고 총 40경기를 치렀습니다. 시즌 MVP는 할렐루야 박성화 선수였습니다. 1983년 12월 프로축구 원년의 우승 기념식이 열리며 축구 팬들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해외 축구가 쉽게 보이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프로축구의 출발은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경기장마다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프로축구의 출범은 지역 연고제, 지역 라이벌전, 프로선수 육성 시스템, 이 안정적으로 갖춰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2002 월드컵 성공의 밑거름이 된 축구 인프라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6장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첫 우승팀 탄생. 그러면 한국 프로야구의 원년 우승팀도 궁금해집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는 프로축구보다 1년 앞선 1982년 3월에 출범해 그해 10월 한국 프로야구 원년 우승팀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비베어스, 지금의 두산 베이스입니다. 한국 시리즈는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삼성 라이온즈와 6차전까지 승부를 이어간 끝에 6차전에서 김유동의 말로 홈런으로 리드 잡고 박철순의 완투승으로 승리를 굳히면서 당시 김영덕 감독이 이끌던 오비베어스가 4승 1무 1패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거머쥡니다. 한국 시리즈 MVP는 말로 홈런의 주인공 김유동 선수였네요. 원년 우승은 단순히 스포츠 성과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스포츠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스포츠 신문이 크게 팔리고 야구 모자와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던 때 야구는 80년대 대한민국을 움직인 첫 번째 대중 스포츠 열풍이 되었죠. 7장 1987년 12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및 선거 실시. 1987년 12월 대한민국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벅찼습니다. 바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첫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날이죠. 1987년 봄과 여름을 달군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 바로 이 12월에 완성됩니다. 국민들은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시대를 열었고 그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투표소 앞에 길게 늘어선 행렬, 따뜻한 코트를 입고 투표소로 향했던 시민들, 붙잡고 토론하던 사람들, 모두가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립, 국민 정치 참여의 대중화, 시민의식의 폭발적 성장, 이후 이어질 정치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죠. 그리고 이 1987년의 선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선거 참정권 시민권의 가장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12월의 가장 뜨겁고 감격적인 뉴스, 그것이 바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선거였습니다.
이때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가 확립되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그 시절 12월에 대한민국을 기쁘게 했던 7가지 뉴스들을 돌아봤습니다. 도시를 바꾼 건물과 도로, 가족의 문화를 바꾼 컬러TV, 스포츠의 시대를 연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역사적 순간까지 모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작지만 강한 축이 되었던 순간들입니다. 미래에서 기억하는 오늘을 풍성하게 만드세요. 좋아요,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라떼 그 시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